나머지 인면 부분에 형상이 좀 남아 있는데요. 형상은 추가로 그리는 형상들은 이제 좀 나중에 하고요. 형상이 그려져 있고 인면에 창문까지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 해치 정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문자 작성 추후에 나머지 상세 요소 작성하는 거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치도 단면도 작성과 마찬가지로 아래쪽 부분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이는 도면에는 이 아랫부분이 시멘트 모르타르의 페인트 마감한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보이는 창문 인방 위쪽으로 있는 이쪽 부분도 시멘트 모르타르의 페인트 마감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붕 부분은 기와가 될 거고요. 기와 해치는 뭐 특별히 모양을 많이 안 내고 이렇게 두선 해치 정도로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있는 형상 가지고는 조금 모양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 끝에 지붕 형상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이 용마루 기와하고 위쪽에 쌓이는 암키와 수키와 쌓아서 지붕을 만든 형상 정도 추가로 작성해서 지붕 해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은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인면 부분에 이쪽 나머지 부분은 전부 벽돌 해치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중심선을 끄고 작업하시면 조금 편하고요. 이렇게 끈 다음에 해치를 하고자 하는 레이어로 바꾸겠죠. 저는 눈에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점선 해치 같은 경우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페인트한 곳은 점선 해치를 쓸 건데, 그 해치 같은 경우는 이 약간은 중간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해치를 뭐 모양을 맞춰서 넣기보다는 이 부분은 불규칙한 샌드, AR 샌드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다 대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찍히고요. 축척이 현재 좀 크기 때문에 좀 줄여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해치를 하다가 조금 뭐 해치가 잘 안 된다거나 할 때 뭐 특별한 요령은 없고요. 만약에 해치를 할 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중간을 한번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준 다음에 해치를 넣으시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부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 나눠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 이 선은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돌 해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은 해치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는 이제 뭐 특별히 벽돌 해치 같은 경우는 모양이 벽돌 모양이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너무 선이 복잡하고 이런 거 말고요. 형상 개인적으로 넣어본 결과에 의하면 가로로 긴 형태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태는 뭐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다가 넣어보면 네,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해치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넣으시고요. 가끔 이제 화면상에 해치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 다 보이면 해치가 잘 들어가는데 이 영역이
이쪽 부분의 영역이죠. 이 영역이 화면에 다 안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미리 보기가 안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감안하셔서 해치가 안 들어가면 좀 축소를 하셔가지고 해치해야 될 영역이 전부 다 눈에 보여지게끔 해 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역이 자동으로 잘 탐지가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안 들어간다면 이렇게 경사선이나 대충 선을 이렇게 여러 개 좀 그어 놓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각자 한 번씩 따로따로 한번 넣어 보시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부분하고 벽돌 부분 해치를 넣었고요. 이 해치 같은 경우는 점으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래도 인면에 있는 이 벽체 같은 경우는 크기를 디스트로 이렇게 재보시면 대충 지금 한 70mm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높이, 실제 벽돌 높이도 60mm 정도 될 거니까 뭐 이 정도 높이가 되는 정도 크기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맞는다고 하면 여기 눌러서 축적값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사하게 맞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 해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쪽에 세워쌓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면도와 마찬가지로 저는 라인 선을 좀 이용하는 편이고요. 각도를 90도 주고, 그리고 값을 좀 줘서 이렇게 넣어 보면 충분히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해치 쓰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이 해치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세워쌓기를 표현한 거니까 꼭 길이가 맞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은 한 60mm 정도 이렇게 돼 보이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에도 세워쌓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저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대충 집어넣고 옆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형 일치, 특성 일치 기능으로 찍어주면 동일한 형상이 들어갈 겁니다. 지붕 해치를 하기 전에 지붕 위에 부분을 추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단면도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쪽 부분이 이제 인면도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두 겹, 세 겹 정도가 지나갈 거고요. 이쪽 부분에 있는 선이 인면선으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모양을 꼭 맞추실 필요는 없는데 인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남측에서 본다라고 치면 이쪽 선이 이렇게 보여졌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칸이 보여졌을 거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다 표현하실 필요는 없고요. 유사한 형태면 되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선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쪽에 있는 부분에 측면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요 치수를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추천드리는 크기가 있다면 20mm씩 이쪽을 20mm 정도로 세 칸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위쪽으로 있는 이 선은 한 요 전체 길이 정도 60mm 정도의 선을 하나 그어서 표현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붕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아래쪽에 20mm씩 3번의 선이 나오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두 칸, 세 칸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위쪽으로 60mm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끝단 부분에 용머리 기와 형상을 작성하시는데,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용머리 기와는 실제로 뭐 그 형상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느낌만 그냥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나 크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요거를 찾아와 봤더니 대부분 형상을 이렇게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로 많이 그리시는데 저도 이제 요 형상을 그리는 방법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실제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한 치수를 하나 외우셔서 그 치수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께는 한 50mm 정도 할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이는 250이나 200 정도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을 해가지고 50mm 두께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거고요. 여기에서 250mm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작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께가 있었을 거니까 50mm. 뭐 안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보시고 유사하게 아니면은 잘 외워지는 치수가 있다면 다른 데서 보신 잘 외워지는 치수가 있다면 그 치수를 가지고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50mm씩 끊어서 모양은 대충 요 위쪽으로 살짝 아래쪽으로 살짝 끊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필렛으로 끊을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것 같고요. 반대쪽에도 있었을 거니까 이거를 미러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다시 하나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반드시 한다가 아니라 여러 번 그리다 보면은 CAD 명령어로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은지 방법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꼭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실무를 하거나 할 때도 어떤 형상들이나 작업들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요령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는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성이 되고요. 이곳에 이제 기와 해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해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을 이용해서 넣고 있고요. 각도 이렇게 세워 있으면 되고 이 선을 하나를 넣는데 해치를 넣을 때 여기만 넣지 마시고 요 위에까지 요 위쪽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기와니까 이 사이 거리가 한 30cm 정도가 되게 300mm 정도가 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길이를 디스트로 재보니까 100m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3배 정도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재어보면 대충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집어 넣으면 살짝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줄일게요. 네. 지금처럼 양 끝이 뭐 반드시 300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양 끝이 여기에서 특정 거리만큼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게끔 해치를 그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거를 따로 표현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기와가 접혀 있는 부분의 모양 표현을 그냥 해치를 이런 식으로 복사를 옆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자 옆으로 옮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해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창문 해치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 해치는 딱히 이제 뭐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요렇게 2선 내지는 3선 정도 이런 식으로 좀 그어주시면 되는데 뭐 이것도 다른 데서 보신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의 선을 그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창문 같은 경우 해치를 넣기 전에
일단은 중요한 게 열리는 기호, 이 열리는 기호 이런 거는 반드시 먼저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창문의 해치보다 열리는 기호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모양을 좀 그려놨는데, 원래는 세 선을 나눠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창문 해치인데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두 선 정도 이렇게 해놓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간격 같은 경우는 길이는 적당히 맞추시면 되고, 간격은 한 20mm 정도로 살짝 어긋나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치니까 이런 흐린 선 정도 되게 쓰셔도 되고요. 이거를 같은 높이에 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불규칙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넣어 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엇갈리게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는 뭐 유리는 아닐 거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넣어 주시면 유리 해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을 다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조건에 보면은 상황이 되는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표현을 하라라는 조건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요. 아래쪽 부분에 한 3mm 정도 선을 가지고 폴리라인 쓰셔도 됩니다. 아래쪽으로 이 흙이 되는 부분, 아랫부분을 좀 굵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소한 20mm 정도? 이렇게 했을 때 20에서 25mm 이 정도 두께로 출력이 되면 좀 도면이 안정감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선으로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레이어 꺼놨던 거를 켜서 중심선을 켠 다음에 여기에 나무 정도 배치하고 해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디자인 센터 이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2번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뷰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에 디자인 센터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프로그램 파일의 오토데스크 폴더를 찾아온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 안쪽에 여기 보면 샘플이라고 있습니다. 이 샘플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에 이 언어로 되어 있는 한국어면은 ko-kr이고요. 여기서 디자인 센터 오면은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는 요 DWG 파일 안에 있는 블럭 파일, 이 블럭 파일 중에 이런 수목들 가져다가 몇 개 배치하시면 됩니다. 뭐 모양을 좀 맞추셔도 괜찮고요. 뭐 시간이 안 된다면 굳이 뭐 모양을 만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체로 이미 충분한 나무 표현이기 때문에요. 대신에 하나만 쓰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좀 섞어 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섞진 마시고요. 하나나 두 종류로 해서 섞어서 쓰시면 좋고요. 하나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덩그러니 하나만 이렇게 놓는 것보다 좀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살짝 크기 정도를 하나 정도는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좀 더 효과가 나겠네요. 그래서 뭐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뭐 하나나 두 그루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른쪽도 좀 허전하다 싶으면 하나나 이렇게 두 개 정도 넣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왼쪽 편에는 지지선이나 치수를 쓰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다가 조금 넣는 편입니다.
그래도 좀 이쪽 편도 허전하다 싶으시면은 이런 거 다시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살짝 뒤쪽으로 가려진 이런 형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반드시 뭐 모양을 꼭 내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도면 영역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짝 이렇게 뒤쪽에 숨어 있는 나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인면도에 표현해야 될 거는 다 했고요. 이제 여기에 글자 문자하고 재료 문자하고 레벨 정도 표시해 주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